네, 안녕하세요. 가상화폐 전문 방송 오늘의 코인 시간입니다. 여러분 긴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저는 추석이 너무 길게 느껴졌는데요. 왜냐고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요. 네, 우선 이 시각 국내 주요 가상화폐 가격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2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변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549만 원으로 전날 대비 2.14% 상승했고요. 이더리움이 34만 1,550원으로 전날 대비 1.30%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36만 1,000원으로 전날 대비 4.19% 하락했고요. 리플이 288원으로 전날 대비 8.57% 하락했습니다. 라이트코인이 5만 7,710원으로 전날 대비 4.46% 하락했고요. 모네로가 9만 9,070원으로 전날 대비 3.00% 하락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이 13,200원으로 전날 대비 2.73% 하락했고요. 퀀텀이 13,750원으로 전날 대비 7.84% 상승했습니다. 네,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을 분석해줄 손봉선 애널리스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봉선입니다. 전문가님 추석 잘 보내셨나요? 네, 가족들도 만나고 친척들도 만나고 하면서 즐겁게 잘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 보고 싶으셨어요? 보고 싶었죠. 은비 씨도 그렇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보고 싶었는데 바로 가상화폐 시장이 추석 때도 계속해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네. 이러다 보니까 추석 때도 매일 아침마다 이 방송이 하고 싶더라고요. 저도 방송이 너무 하고 싶었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님, 긴 추석 연휴 동안에 가상화폐 시장에 많은 일이 있었을 텐데 뭔가 좋은 소식 없나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지난 추석 때 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나온 기사입니다. 보시면은 이 월스트리트의 강자들이 잠재적으로 비트코인 거래소 운영을 설정하는 초기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소식이 바로 골드만삭스에서 나왔는데 디지털 통화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어요. 자, 근데 골드만삭스는 예전에 금융위기 때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바로 엄청나게 큰 금융회사로서 워렌 버핏이 투자한 회사로도 유명한 그런 우량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 투자한다는 일이 벌어질 경우에는 바로 가상화폐 시장에 자리 잡은 최초의 우량 금융회사가 서비스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월스트리트에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이 좋은 쪽으로 변하고 있는 거네요? 아직은 속단하기 좀 이르긴 하지만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월스트리트에는 많은 금융회사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CEO들의 다들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마디씩은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추석 전의 상황을 보시면은 JP모건 CEO인 제이미 다이먼은 지난달 12일에 비트코인은 사기다라고 해서 그날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11% 하락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계 최대 헤지펀드 창립자인 레이 달리오는 지난달 19일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트코인은 거품이고 투기 시장이다라고 하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또 인정하는 쪽도 있었죠. 모건 스탠리 CEO인 제임스 고만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주최한 이 한 컨퍼런스에서 분명히 매우 투기적이지만 본질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다라면서 본질적인 이런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술의 자연적인 결과이면서 또 이 비트코인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그 이상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의 생각이 나온다는 건 아직 시장이 성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겠고 또 쉽게 말해서 완벽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겠죠. 우리도 그렇고 은비 씨도 더 분발하셔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럼 제가 화이팅 힘내서 한 주간의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상화폐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대부분 많이 올랐고, 이런 것에는 이제 중국의 당대회가 이제 이번 달에 열립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끝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 중국에서 문제가 많았죠. 규제가 생긴다는 거. 이런 것들이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풀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크게 좀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골드만삭스 앞서서 밝혔던 것, 거래소 투자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올랐고, 또 여기 보시면은 9월 30일과 10월 8일 날 크게 오르는 상황이 나타났고 나머지는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이었는데 9월 30일 날은 바로 앞서서 일본이 바로 11곳의 거래소 승인했다는 소식 때문에 이와 같은 상승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비트코인 상당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캐시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많이 하락했는데 요거는 뭐 수급적인 부분이 비트코인한테 쏠리다 보니까 반면에 또 캐시는 떨어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그 밖에는 이제 하드포크 이후에 또 다른 또 분리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로 이 비트코인 기반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골드의 분리 이런 부분들이 악재로 작용해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만큼 큰 상승은 아니었지만 완만한 상승세 보여줬고요.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는 바로 9월 초부터 9월 말부터 해서 크게 상승했는데 이런 것들은 바로 10월 달에 열리는 스웰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이 선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석 동안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흐름들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가상화폐 종합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비트코인 날씨에서는요, 맑은 소식 하나와 흐린 소식 2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흐린 소식부터 만나볼까요? 네, 국내 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이즈에서 21억 원어치 코인을 탈취당한 지 2주가 넘었지만 해당 거래소에 후속 조치가 없어 이용자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이었죠. 해당 거래소는 21억 원치 코인을 유출당했지만 열흘 동안 아무런 공지를 하지 않았고 현재 피해자를 위한 보상 대책도 없는 상황인데요. 코인이즈 거래소 측은 현재 더 이상의 해킹에 의한 유출은 없는 상태이며 조만간 이번 해킹 사건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과를 보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루빨리 대응책이 마련되길 바라며 보안을 더욱 강화하여 믿고 찾을 수 있는 거래소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긴 연휴가 끝난 오늘부터 밀렸던 택배들이 배송을 시작할 텐데요. 택배를 사칭한 문자 메시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사기범은 운송장 번호와 함께 주소지 미확인으로 반송 처리됐다며 인터넷 주소 URL을 보냈는데요. URL을 누르자마자 스마트폰은 악성 코드에 감염되고 피해자 전화번호는 사기범에게 전송됩니다. 이후 사기범은 기존 대출금은 저금리로 바꿔주겠다는 등의 연락을 하는데 이것이 미심쩍어 진짜 대출회사의 대표번호로 문의를 해도 악성 코드 감염 탓에 모든 전화는 사기범에게 연결이 되어 피해자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결국 사기범의 대포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이 돈은 가상화폐로 옮겨져 현금화된다고 하니 이 같은 신종 보이스피싱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맑은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29일이죠. 일본 금융청이 가상화폐 거래소 11개 기업을 공식 운영업체로 승인했습니다. 일본 금융청은 지난 4월 가상화폐 거래소의 등록제 도입 이후 등록 신청한 가상화폐 사업자 심사를 진행해 왔었는데요. 40개 사업자 중 11곳이 이번에 정식 등록됐으며 17곳은 심사가 진행 중이고 12곳은 자체 판단으로 폐업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청은 등록 후에도 각사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스위스의 공립직업학교인 루체른 대학에서는 등록금을 비트코인으로도 받는다고 합니다. 루체른 대학은 비트코인 스위스 에이지와 파트너십을 맺고 학교 관련 청구서를 비트코인으로도 지불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루체르는 구체적으로 가상화폐의 잠재력과 블록체인 기술을 위한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꼼꼼한 연구를 통해 확신을 가진 루체르는 현재 학비까지 비트코인으로 받기에 이르렀다고 하네요. 네, 여러분 추석 때 보름달 보셨나요? 네, 저는 달을 참 좋아하는데요. 달 무슨 달 쟁반처럼 둥근 달 어디 떴나 오늘의 코인에 떴지. 네, 지금까지 오늘의 코인의 고은비치였습니다.